새벽 3시였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가방 옆주머니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앞면에는 청솔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집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이정숙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서준혁의 가방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의 연락처.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손에 든 명함이 너무 뜨거워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함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설마.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업무상 연락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명함 뒷면에 하트를 그릴까요? 그것도 70세 남자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니.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명함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68세의 이혼이라니 제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모두 말릴게 뻔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제 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김은희. 올해 68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주부였습니다. 평생을 남편 서준혁과 두 아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어요. 1988년 5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신입교사였고 저는 은행 텔러였죠.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시금치나물을 무쳤죠. 계란말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물을 끓이고 3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은희야, 나물이 너무 짜다. 은희야, 전이 너무 두껍게 부쳐졌어.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재.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봤어요.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도시락 싸주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 서준혁 70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3년 전에 정년 퇴직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키는 172cm. 말은 체격이지만 건강했습니다. 성격은 과묵했어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보, 아침 먹어요. 응, 고마워.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3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익숙함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한 달 전쯤부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어요. 오늘 동창 모임 있어. 오늘은 등산 동호회 모임이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 넥타이를 사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70세 남자가 왜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쓸까? 이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멋부리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양복을 벗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평소에 향수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였어. 왜? 남편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 가슴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새벽 3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에 놓인 남편 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수첩, 볼펜, 안경집, 그리고 명함 한 장.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겨 쓴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 옆에 작은 하트까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명함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정숙.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 남편 가방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내 꿈도, 내 인생도, 내 청춘도 전부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란 말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울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평온하게 잘 수 있다니. 나를 속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거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명함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35년 동안 해온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손이 떨렸어요. 된장국을 끓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확인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그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해. 정기 검진 있거든.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내과. 작년부터 다니던 곳이야.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 발견한 명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같이 갈까요? 나도 검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혼자 갈게. 그래도. 은희야, 내가 애도 아니고.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따라가 볼 거야. 남편이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모자까지 눌렀었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어요. 들키지 않으려면 변장이 필요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남편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도 급히 다른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바람피는 남편 미행하시는 건가요? 네. 부끄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키지 않게 따라가 드릴게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동정심으로 가득했어요.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탄 택시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멈춰 섰어요.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아트 카페 봄날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택시비를 주고 급히 내렸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고 화장도 진했어요. 목에는 금목걸이, 손목에는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젊어 보이려고 많이 애쓴 모습이었죠.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짓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자도 행복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근처 전봇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남자가 다른 여자 앞에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카페를 등지고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볼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검진 잘 끝났어. 점심 먹고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점심을 먹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액정이 깨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신이 멍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소파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기 남편의 월급이 적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때, 큰아들 민수를 낳고 밤낮 없이 젖을 먹이던 때, 작은 아들 민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을 병실에서 지새우던 일,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몇 달간 시댁에서 간병하던 시간,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서 30인분 음식을 준비하던 일,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소리내어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꿈을 접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란 말인가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은희야, 집에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얼굴이 왜 그래? 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요? 다음 날 민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셔.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응, 엄마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민수야.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하지만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68세면 아직 2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다음 날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4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나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명함을 발견한 것, 남편을 미행한 것, 카페에서 본 것까지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으며 메모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명함이랑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어요. 사진은 못 찍었지만요. 명함과 목격담이면 충분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망설였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26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줄곧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어요.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였고 제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을 위해 밥을 차리며 거짓말을 듣고 살 수는 없었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혼하는구나. 35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앉으세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당신 바람 피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 만나고 있잖아요. 이정숙이라는 여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가방에서 명함 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것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35년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35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체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 처음엔 정말 친구였어. 친구? 응. 같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었어.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남편이랑 10년 전에 사별했대.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냥 산 이야기만 했어. 어느 산이 좋고 등산로가 어떻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어. 얼마나 가까워졌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 산에 같이 가고 밥도 먹고. 그리고 카페에서 손도 잡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랑 손을 잡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친구끼리 손잡고 카페에서 데이트해요? 명함에 하트 그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요? 당신은 날 한 번도 남자로 안 봤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만 봤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밥 먹을 사람, 빨래할 사람, 돈 벌어올 사람. 난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어. 제가 언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남자로 대하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제 날 안아준 적 있어? 언제 날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요. 나는 남자야. 표현이 서툴러. 그게 변명이 돼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매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건 고마워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의무였어. 당신은 의무감으로 날 돌본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씨는 달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날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도 들어줬어요. 아니야, 당신은 듣는 척만 했어. 정작 관심은 없었잖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인정해. 바람 피운 건 내 잘못이야. 그럼요. 당연히 당신 잘못이죠.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 돌보는 사람 옆에서 외로웠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더 필요했어요? 대화가 필요했어, 진짜 대화.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 매일 대화했잖아요. 밥 먹어, 응, 고마워, 이게 대화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내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내 고민, 내 생각들. 말했으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그게 무슨. 당신은 항상 바빴어. 집안일로, 아이들로, 시댁일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내준 적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알아. 당신도 힘들었겠지. 평생을 가족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인생도 없이. 그래서 더 미안해.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정말로.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은희야.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혼하는 거예요. 은희야. 35년 동안 김은희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서준혁의 아내, 민수와 민재의 엄마. 제 목소리가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김은희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끼리만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재산 분할 50% 동의합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부인이 갖기로 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모든 조건을 수락했어요.
민수는 제 편에서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엄마 잘하고 계세요.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작은 아들 민재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모든 사정을 듣고는 이해해줬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존중할게요. 재판은 한 달에 2번씩 있었습니다.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2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합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한 달 안에 입금될 거예요.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었어요. 35년이 끝났는데 축하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민수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실 텐데. 괜찮아. 이제 익숙해져야지. 민수가 돌아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어요. 옷장도 책상도 심지어 슬리퍼까지 일주일 전에 남편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무서웠어요. 68년 인생에서 혼자 산 적이 없었거든요. 26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줄곧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침묵이 무서웠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68세, 아직 늦지 않았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있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랑 김치만.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씹으며 먹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침대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김은희.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지 정확히 1년 하루가 지난 날이었어요. 달력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구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자주 머물렀어요. 이혼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 보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이혼이 정답이었을까? 수없이 자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2달째부터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편해졌어요. 3달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가장 먼저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초급반이었어요. 할머니, 처음 배우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늦었죠?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첫 수업날 붓을 잡았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종이에 물감을 묻혔을 때 색이 번져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갔습니다. 꽃을 그렸고 풍경을 그렸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김은혜 씨 소질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정말요? 내 색감도 좋고 붓 터치도 자연스러워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4달째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는 일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봉사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건강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나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도 70에 홀로 되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외롭지만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분들의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6달째 용기를 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 전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40년 만이야. 우리는 2박 3일 동안 부산을 여행했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보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고 감천 문화마을을 구경했어요. 밤에는 호텔방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 이혼했다며? 응. 작년에. 잘했어. 요즘 표정 정말 밝아 보여. 친구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부럽다. 나는 아직도 남편 눈치 보며 사는데. 다른 친구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경숙아,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이 나이에 뭘 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의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9달째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수채화 실력이 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전시회에 작품을 내보면 어떨까?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초보도 전시회에 작품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전시회가 있어요. 정말요? 네, 한 사람당 작품 하나씩 내면 돼요. 저는 설렜습니다. 한 달 동안 정성껏 그림을 그렸어요.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풍경을 그렸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어우러진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었어요. 작은 동네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제 그림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은희 새로운 시작. 이름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민수와 민재,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할머니, 그림 진짜 예쁘다. 8살 손자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지훈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엄마 인생을 사세요. 고맙다. 엄마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전시회는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매일 전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봄 기운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위한 아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아침이에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채화 수업, 수요일과 금요일은 복지관 봉사.
월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 토요일은 손자들을 보는 날. 일요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슈퍼마켓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를 보면 생각나요. TV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오면 생각나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옆자리가 허전해요. 하지만 그뿐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후회는 없습니다. 이혼이 정답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남편도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수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잘 사세요. 작은 원룸 얻으셨대요. 그래. 잘 됐네. 가끔 통화하세요? 아니. 할 이유가 없잖아. 남편과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칠까봐 조심스럽지만 아직 마주친 적은 없어요. 마주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담해졌으니까요. 68세에 시작한 제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요. 다음 달에는 서해 강좌도 등록할 예정입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 벚꽃나무들이 온통 분홍빛입니다. 저도 이제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68년 동안 봉오리로만 있었어요. 피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 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활짝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직 김은희로.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들의 엄마이긴 해요. 손자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김은희. 거울을 봅니다.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봅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살은 좀 빠졌지만 건강합니다. 이혼 후 5kg이 빠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하는 주문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후회 없이 살자. 저는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엽니다. 오늘은 화요일.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가방에 스케치북과 물감 세트를 넣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습니다. 밖은 화창합니다. 4월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벚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좋은 아침.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수업 가세요? 네. 다녀올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의 진짜 인생이. 68세 김은희의 인생. 남편 없이 의무 없이 오직 나를 위한 인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어요. 이혼할 용기를 준 나 자신에게. 저를 지지해준 아들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인생에게.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 벚꽃이 흩날립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춤춥니다. 저도 지금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68세, 늦은 나이에 시작한 춤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내 춤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한 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춤. 저는 웃으며 걷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나만의 길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세에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은희의 이야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68세에 시작한 김은희 씨의 새로운 인생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변화가 두렵지만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